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동영상으로 계속 만나고 있네요. 자, 오늘은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포인터의 내용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할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포인터를 설명하면서 포인터를 학습할 때에는 세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 세 가지 중요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스트리스크와 앰퍼샌드의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 말씀드렸고요. 한 개씩 짚어보면 포인터의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는 포인터는 어떤 특정한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다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책에서 또 우리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포인터를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하는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지만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포인터 변수의 개념과 포인터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테리스크와 앰퍼샌드 사용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했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만 잘 기억하셔도 어느 정도 사용은 크게 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테리스크는 포인터와 포인터 변수 앞에 쓰인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보자, 포인터로 가보자, 또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가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앰퍼샌드는 일반 변수 앞에 쓰여서 누구누구의 주소를 구해줘, 주소 내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과의 관계는 상대방인 척, 서로 포인터 변수는 배열의 이름인 척, 그다음에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인 척 한다.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다가 아니라 상대방인 척 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토대로 포인터의 연산에 대해서 어, 지난주에 같이 보였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어서 포인터의 연산의 결과를 일반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포인터 변수 IP에 배열의 이름 ARR, 즉 배열의 0번방 주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IP 플러스 I에다가 아스트리스크를 전체 붙인 것은 ARR의 인덱스 I를 한 것과 같다. 어, 물론 여기서 I는 0, 1, 2, 3, 4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식 IP 포인터 변수에 플러스 I에다가 전체에 아스트리스크를 붙인 것은 ARR 플러스 I 전체에다가 아스테리스크를 붙인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식만 보더라도 IP와 ARR은 서로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 번째 식에서 보면 포인터 변수 IP에다가 I를 더한 것은 ARR, 즉 ARR의 0번방 주소에다가 I를 더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세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식에서 보면 별은 ARR의 인덱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정리하면 아스테리스크는 어, 포인터 변수에 인덱스를 붙이는 것과 같다. 또 AR날에 인덱스를 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포인터 예제가 나오거나 포인터 문제 아니면 포인터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아스테리스크는 인덱스로 바꾸었어도 무방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이니까요. 별은 아스테리스크는 인덱스로 대괄호 인덱스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정확하게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복습은 앞에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다중 포인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다중 포인터. 다중은 이제 여러 개를 중첩했다 이런 뜻이겠죠. 앞에서 다중 폼은 다차원 배열 이렇게 해서 근데 보통 이제 다중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다중 중에서 가장 작은 2차원 배열 이중 포문을 예로 들었으니까 여기서도 여러 개의 포인터를 여러 개의 포인터가 겹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중 포인터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도 변수이죠. 변수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장 공간은 메모리겠죠. 메모리 상에서 특정한 변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그렇죠. 포인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 포인터가 뭐에도 있다? 그렇죠. 포인터 변수에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라고 하고 그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하죠. 그럼 이 포인터 변수에도 아까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역시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와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는 조금 레벨이 달라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동급으로 보지 않고 레벨을 하나 더 높이거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레벨이 좀 높다든지 낮다든지 해서 두 개의 레벨이 좀 다르도록 네, 어, 설정해 놓는 거 이것을 이중 포인터라고 얘기하고요. 이중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삼중 포인터 변수. 그 삼중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또 저장하는 변수는 사중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질 텐데 이런 것을 이제 다중 포인터 변수, 다중 포인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int a라는 인트형 변수에 2가 들어있고요. int 별 ip라는 포인터 변수에 a 이렇게 해서 a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IP도 변수이기 때문에 IP라는 포인터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가 있겠죠. 그림에서 보면 A2가 들어있는 A라는 변수의 주소는 1000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IP라는 포인터 변수는 2000번지 주소 값을 갖게 됩니다. 거기 안에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A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IP라고 하는 2000번지를 가지고 있는 IP라는 변수는 이 2000을 저장하려면 또 다른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IIP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IIP를 일반적으로 별 하나인 포인터 변수로 생성을 시킨다면 별 하나 붙였을 때, 즉, 별 하나 붙였을 때는 1000번지가 들어있는 주소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2000번지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2000번지로 가봤더니 거기에는 1000번지라는 주소가 또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IP에다 별을 붙이면 천번지로 가보자 해서 천번지로 갔더니 거긴 2가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별 하나 붙였을 때 결과가 차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별이 한 개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IIP라는 포인터 변수가 A를 어, 이렇게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는 별이 두 개 있어야 되겠다. IIP에는 IP 주소가 들어있고 IP에는 A의 주소가 들어있으니 IIP에다 별을 붙이면 IP를 찾아가고 거기다 또 별을 붙이면 A를 찾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별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별이 두 개 붙어 있는 포인터 변수를 이중 포인터 변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다중 포인터 변수, 이중 포인터 변수, 삼중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중 포인터의 예제입니다. 왼쪽에 샵 인클루드부터 보도록 하죠. int main 함수에 int num이라는 int형 변수 만들어 놨고요. int 별 ip 이렇게 해서 네, 포인터 변수 만들었고 초이값을 null이라고 줬네요. 네, 포인터를 설명하다가 포인터 변수의 초이값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네, 포인터 변수의 초이값은 일반적으로 null을 갖게 한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는 변수이기 때문에 뭐 이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생성만 해서 선언만 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초기화해서 깨끗하게 비워놓고 다른 어떤 주소를 넣은 다음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int 별별 iip 이렇게 이중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스캔f로 앰퍼샌드 num 이렇게 해서 네, 정수 하나를 입력받고요. 네, num의 주소를 구해서 IP에 넣었습니다. printf로 num의 값을 IP를 이용해 출력해보자 라고 했고요. 네, 거기에 별 IP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별은 어디 어디로 가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IP 앞에 붙었으니까 IP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보자 이렇게 하면 IP는 num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num으로 가보자가 되고요. num에 가봤더니 스캔f로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만약에 5다라고 가정했을 때 5가 출력되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IP의 주소를 구해서 IIP라는 포인터 변수에 넣었습니다. IIP는 이중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printf로 num의 값을 IIP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출력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별이 두 개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IP에는 IP의 주소가 들어있을 거고요. IP의 주소로 가봤더니 IP라는 저장 공간 안에는 A의 주소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별이 하나 더 붙어야 실제로 A라고 하는 num이라고 하는 A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네,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에는 별이 두 개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의 응용입니다. 응용. 포인터는 주소라고 말씀드렸고요.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 응용편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인터 배열인데요. 포인터 배열은 배열의 개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잠깐 복습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배열을 배울 때 배열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를 모아놓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수들의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떤 변수들을 모아 놓아야 하죠? 네. 같은 데이터형의 변수들을 모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할당 받아야 하지요. 이게 배열의 정의이자 특징입니다. 그러면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한 배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면 포인터 변수를 모아서 만든 배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든 더블형 포인터 변수이든 데이터형이 같은 포인터 변수들이 모여 있어야 하겠고요. 데이터형이 같은 포인터 변수들이 메모리에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할당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인터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떠올려 봅시다. 메모리,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은 공간에 각 방이 있을 겁니다. 5개짜리 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개짜리 배열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방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포인터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 각 방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0번 방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주소. 1번 방도 열어보면 주소. 2번 방도 열어보면 주소. 그래서 포인터 배열의 특징은 각 방 모두 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저장되어 있다.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죠. int abc 이렇게 해서 int형 변수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int 별 arr 3 이렇게 했습니다. int형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int 별 변수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변수를 몇 개 모아놨다고요? 3개 모아놨다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3개 모아놨다. 해서 int 별 arr 3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이 3개짜리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 놨는데요. 포인터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방에는 모두 다 그렇죠.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와 C의 주소를 각각 초이값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printf문으로 A의 값은 B의 값은 C의 값은 이렇게 했습니다. ARR의 0번 방에는 A의 주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ARR 0번 방에 별을 붙이면 A라는 변수로 가보자 이렇게 될 거고요. A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에서 B의 값은 이렇게 넣고 ARR 1번 방에 별 붙였으니까 동일하게 1번 방에는 B의 주소가 들어있으니 B의 값을 출력해야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ARR 2번 방에는 C의 주소가 들어있을 테니 별 붙여서 C로 가보자. C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printf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만든 배열이다. 포인터 배열 각 방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앞의 슬라이드와 같은 예제입니다. 저 뒤에 printf에 보면 별 ARR 0번, 별 ARR 1번, 별 ARR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ARR에 별을 붙인 형태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석을 보시면 어, ARR에 별 붙인 것하고 같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ARR에 0번 방에 별 붙인 것과 ARR에 별 붙인 것이 같나요? 자, ARR에 0번 방에 별을 붙인 것은 어디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ARR의 0번 방에는 A라는 변수의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A로 가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ARR에 별을 붙인 것은 ARR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ARR의 0번 방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네, ARR의 0번 방의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 ARR은 ARR의 0번 방으로 가보자 한 것과
같죠. 그러면 별 ARR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인 거예요? ARR의 0번방 하고 같은 거죠. 자, 프린트F문에 들어있는 별 ARR의 0번방은 네, 이 별 ARR에다가 별을 한 개 더 붙인 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별 ARR의 0번방과 별 ARR은 같은 뜻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별 ARR의 0번방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은 네, 주석 첫 번째 줄의 뒤쪽에 있는 ARR의 0,0번방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에서 붉은색 글씨로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별은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인덱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 인덱스에는 지금 뭔가 값을 플러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ARR의 0번 인덱스 플러스 0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ARR의 0,0번 방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ARR의 1번 방에 별을 붙인 것은 네, 저 뒤에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ARR 1,0번 방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주석 제일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ARR의 0,0, ARR 1,0, ARR의 2,0은 ARR 인덱스 0번방, 1번방, 2번방에 각각 별을 붙인 것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포인터를 공부하는 두 번째 주제, 학습 포인트에서 아스트리스크와 그다음에 앰퍼샌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포인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2차원 배열처럼 쓰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2차원 배열인지 포인터 변수를 인덱스를 넣어서 쓴 것인지 나중에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제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어,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예제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예제입니다. 같이 보죠. int arr 2에서 두 개짜리 배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rr 2 이렇게 해서 역시 두 개짜리 crr 2에서 역시 두 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초이값 세팅되어 있고요. int 별 prr 3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인터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언한 arr, brr, crr의 이름을 prr 포인터 배열의 초이값으로 주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변수를 모아서 만든 포인터 배열에 배열의 이름을 넣어서 0번방 주소들을 각각 세팅한 거죠. 자, printf 보면 ARR의 값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별 PRR 0번방 이렇게 했습니다. 네, PRR의 0번방에는 누가 들어있죠? ARR이 들어있죠. ARR은 ARR의 0번방 주소니까요. 네, 별을 붙여 놓으면 네, ARR의 0번방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RR의 값은 그다음에 CRR의 값은 이렇게 해서 네, PRR 1번 방에는 BRR의 주소가 PRR 2번 방에는 CRR의 주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네, 프린트F 문으로는 30과 50 그래서 10, 30, 50이 출력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R 0,0, PRR 0,1,
PRR 1,0, PRR 1,1, PRR 2,0, PRR 2,1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0,0에서 네, 0,0은 앞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형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PRR 0,1은 네, PRR 0에다가 별 붙인 거에 플러스 1 한 거에 별 붙인 거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써 있죠. 그렇죠? 네. 역시 두 번째 줄 PRR 1,0은 PRR 1번 방에다가 플러스 0 한 거 전체에 별 붙인 것인데요. PRR 1,1은 PRR 1번 방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에다가 전체 별을 붙인 거죠. 괜찮나요? 한 번 더 마지막 세 번째 PRR 2,0번은 PRR 2,0번은 네, PRR 2에다가 플러스 0 한 값에 전체 별 한 거예요. 그 옆에 PRR 2,1은 PRR 2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전체 별을 붙인 거죠. 괜찮죠? 자, 지금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 각각의 1차원 배열의 값들을 접근해 가 봤더니 2차원 배열의 형태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전부 다 0번 방, 뭐 0번 방만 접근해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 ARR 0,0, ARR 1,0, ARR 2,0 이렇게 뒤에 이 크기가 전부 다 0만 접근해 갔었는데 여기에서는 0,0, 0,1, 1,0, 1,1, 2,0, 2,1이 접근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는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이 나오면 2차원 배열로도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어,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데요. 그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배우고 나면 2차원 배열처럼 표시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의 형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져요. 네, 그래서 잘 여기서 구분을 잘 해놓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슬라이드와 지금 현재 요 페이지의 슬라이드는 여러분 몇 번씩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코딩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잘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저런 실험들도 아스테리스크와 앰퍼샌드를 넣어가면서 실험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적으로 잘 익혀 놓으시면 좋겠고요. 잘 안 되시면 네, 제일 앞장에 있는 제 메일 주소나 아니면 뭐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 네, 충분히 개인적인 설명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